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오늘도 이제 3강 들어가네요. 1강에서는 외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2강에서는 외부 은하,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럼 3강에서는 허블 법칙인데요. 허블 법칙은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럼 허블 법칙. 허블이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인데요. 허블이 바로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리비티의 셰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니고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냈고요.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적색편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셰페이드 변광성과 적색편을 이용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거리는 셰페이드 변광성이요. 1억 광년이에요. 1억 광년인데 허블은 여기서 더 추가된 식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맨 처음 나온 게 우주의 팽창입니다. 우주의 팽창은요, 허블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바로 뭐냐면요, 적색 편의가 나타났죠. 적색 편의. 또 하나,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1번이 아니라 2번 허블 법칙을 얘기할 겁니다. 허블 법칙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뭐냐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언제?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하나 더,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 이 사실을 뭘 가지고 셰페이드 변광성과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냈어요. 자, 셰페이드 변광성은 1억 광년인데 이 가까운 셰페이드 변광성과 스펙트럼 분석으로 뭘 알아내느냐?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량이 크다. 이 얘기 뭐냐?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허블 법칙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후퇴 속도는 거리하고 비례하다. 이거예요. 후퇴 속도는 거리하고 비례하다. 이 개념을 허블이 알아냈습니다. 그 이식을 갖다가 허블이 후퇴 속도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 요게 뭐냐면 허블 상수예요. 상수. 상수는 수학에서 기울기랑 똑같아요. 이건 이제 조금 수학적인 예를 들면 얘는 이거랑 형태가 비슷하죠. 수학적에서.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허블 상수입니다.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것이 거리고요. y에 해당하는 것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허블 법칙은 이 식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블 법칙 가장 중요한 거,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게 결론이에요. 허블이 관측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걸 알아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로 갑니다. 우주의 팽창과 허블 법칙 나왔죠? 자, 먼 은하일수록 우주가 팽창한다. 이 사실을, 그리고 팽창하고 더 빠르게 팽창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풍선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풍선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풍선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붑니다. 그 풍선이 커지겠죠? 커지면은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볼까요? 처음에는 풍선이 작을 때는 거리가 비교적 가깝죠. 가까운데 풍선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좀 멀어지죠. 그럼 거리가 멀어졌네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후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즉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 조금의 그냥 철학을 좀,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인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과연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이건 문제 안 나옵니다. 우주의 크기는 어떨까? 문제 안 나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저도 좀 이게 고심이 많았었거든요. 우주의 크기가 만약에 유한하다.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깥은 뭘까요? 바깥은 뭘까요? 혹은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무한하다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사고 개념으로는 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주는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시험이죠. 시험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와가지고 밝혀진 것, 여지까지 맞은 거예요. 여지까지 맞고 여지까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이 이론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네요. 사실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주는 굉장히 커요. 137억 광년. 그럼 우주의 중심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있습니다만, 사실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확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다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없답니다. 중심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알 수 없다예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 은하계가 우주 중심인지도 모르고 우주 크기가 137억 광년은 어쨌든 알아냈는데 실제로 137억 광년이냐? 이거 역시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우주의 팽창과 허블 법칙을 보시면은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거리는 점점 멀어지네. 이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두 번째 나왔죠. 밑줄 쳐야 됩니다. 팽창하는 우주에 중심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심이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먼 은하일수록 실질적으로 더 빨리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걸 누가 알아냈다? 허블이 알아낸 겁니다. 허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을 갖다가 하면요, 거리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색을 썼는데 파색은 뭐냐면요, 10파색이 얼마라고? 32.6광년이라고 했죠. 근데 단위를 그냥 메가파색을 써요. 메가파색이 도대체 뭐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10의 6승파색이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거리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킬로미터로 내보내는 거 쓰기가 조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그냥 메가파색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허블 법칙. 자, 후퇴 속도는, 잘 보세요. 허블 상수 거리.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 거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거리는 그냥 단위를 메가파섹 쓰는 거예요. 메가파섹.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겁니다.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상수값이 나오는데 이거 값 뭐냐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값을 모르죠? 그럼 이 값이 뭐냐 그러면 넘기면 되죠. 넘기면 킬로미터 퍼 세컨드 메가파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단위가 나왔으니까 단위를 한번 선생님이 유도한 거예요. 유도한 것 뿐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 건 뭐라고? 바로 20.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이번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면 이 후퇴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뭘 구했다고? 결론. 우주의 크기를 구했다. 우주의 나이를 구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의 의미를 좀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후퇴 속도죠.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어떠다?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기울기가 나타나죠.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 후퇴 속도가 A보다 B가 빠르죠.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뭐 기울기 구하는 건 나왔는데요. 기울기 구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 나냐면 400메가파섹이 나왔어요. 400메가파섹. 400메가파섹일 때 후퇴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후퇴 속도가 2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왔습니다. 그럼 허블 상수를 구해야죠. 그 허블 상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거리. 여기가 2만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모르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400메가파섹입니다. 400메가파섹. 얘는 2만, 여기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럼 허블 상수 값은 얼마나 나오냐? 넘기면은 400분의 2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오죠. 네, 그래서 50km per sec per 메가파섹 이렇게 해가지고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다.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허블 상수예요. 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알면은 실제 우주의 크기하고 실제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허블 상수가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쓰냐면 70일 씁니다. 70일. 그냥 이렇게 쓴다는 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값을 쓰는데 사실 이게 부정확해요. 아직까지는. 왜 부정확하냐면요, 실제로 허블이 알아낸 거는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 멀리 있는 외부 은하는 정말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허블 상수는 대략 이 정도를 쓰지만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좀 부정확하다. 하지만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이 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 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식을 가지고 우주의 나이하고 크기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주의 나이하고 크기 구하는 식이 과연 나올까요? 이런 문제로 안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안 나오고요. 단지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 해석. 무슨 얘기냐? 바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네. 이것만이 문제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우주의 크기와 나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글로 좀 쓸까요? 속력은, 자, 속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근데 허블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허블 상수, 그쵸?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두 개가 어차피 속력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문자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요. 또 하나 볼게요. 허블 상수 거리. 이렇게 거리니까 이것도 R로 쓰겠습니다. R. 그 다음에 얘도 거리. 이렇게 R. 이렇게 두 개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구해지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속력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광속 불변의 원리에 해가지고 광속도 이상 못 냅니다. 속력은 광속도 이상 절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속력 중에 가장 빠른 게 광속도예요. 광속도.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C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C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두실 게 이겁니다. 알아두셔야 할 게 어떤 속력이든 간에 절대 빛의 속력 이상 낼 수가 없다. 이걸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 뭘 배웠냐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죠. 점점 팽창할 때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후퇴 속도가 멀수록 점점 빨라지네요. 그럼 어디까지 속력이 빨라질까요? 최고의 속력은 어떤 속력을 낼까요? 그게 광속도입니다. 이 정도 속력 이상은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혹시 그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상대성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배우고 싶은 분들 학교, 대학교나 다른 데서 배우시고요. 어쨌든 간에 속력은 광속도 이상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최대 속력은 광속도입니다. 이거 속도, 똑같은 속도예요. 우리 그 수업할 때 제가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그럼 어디에 얽매야 되냐? 뜻에 얽매라고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식이 나올 때예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V는 T분의 R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글화해서 외우세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한글화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해가 빠릅니다. 굳이 이런 식 쓸 필요가 없어요.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문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광속도는 보세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한글로 얘기하죠. 시간분의 거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 얘를 가지고 허블을 가지고 있어요. 광속도는 허블 상수 거리 이렇게 돼 있죠. 허블 상수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거리 볼까요? 거리는 뭐가 되냐면요. 얘가 넘어옵니다. 허블 상수분의 광속도가 돼요. 그럼 광속도를 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가장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은하. 왜? 속도가 멀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했죠? 가장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은하라는 얘기는 거기까지가 우주의 크기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우주의 크기.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허블 상수값 집어넣고 광속도를 집어넣으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71km/h 허블 상수값에 per hour 메가파섹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광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km/s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우주의 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137억 광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크기를 알 수 있네요. 두 번째는 나이를 알아야죠. 나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나이는 여기서 볼 때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하고 얘를 이쪽 밑으로 내려보내겠죠. 우주의 나이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면 h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허블 상수분의 1, 허블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이 역시 계산해 보니까 137억 년이란 겁니다. 137억 년. 즉 허블 값으로 계산하는 우주의 크기가 결론적으로 137억 광년이고
허블 법칙으로 우주의 나이를 알아봤더니 역시 137억 년이다. 이 얘기는 137억 살이란 얘기죠. 나이로. 그럼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탄생했다. 그래서 17페이지 우주의 나이 나왔죠. 우주의 나이 현재로부터 약 137억 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식을 요 두 가지씩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죠. 근데 하나 조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과를 가거나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바로 뭐냐면요. 보세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의 광속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게요. 허블 상수,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대략 사용하는 것이 71km/s 메가파섹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만약에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작다고 생각하면 이 값이 작은 거죠. 이 값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분모가 작죠. 분모가 작다는 거는 우주의 나이는 큰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는 큰 값이 나오고, 또 하나 볼까요?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크기는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을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뭘 유추할 수가 있다? 허블 상수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미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네요. 우주의 미래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제 그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거 이름 몰라도 좋습니다. 문제 안 나와요. 뭘 가지고 확인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주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주의 미래입니다. 뭐 우주 밀도, 인계 밀도 이런 거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주는 세 가지가 있다. 점점 커진다. 현재 커지고 있는데 나중에 일정해진다. 또 하나, 현재는 커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되돌아간다. 수축된다. 세 가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닫힌 우주.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우주 모형이에요. 그 우주 모형은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는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딴 얘기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유형은요, 이건 뭐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상식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결론적으로 우주는요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은, 자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점점 커지면요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은 결론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탄한 우주도 말씀드릴게요. 평탄한 우주도 결과적으로 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별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끝나면은 결론적으로 우주는 차가워집니다. 세 번째는요, 수축하죠.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형 다 우주가 나중에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주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확인 문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증가한다는 법칙은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허블 법칙.
자,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거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허블 법칙에서 기울기 얘죠, 얘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 허블 상수예요. 허블 상수.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게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중심, 얘가 틀렸네. 중심은 없습니다. 중심은 없지만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왜요? 바로 뭐냐면 허블 법칙에서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고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로 나타내시오. 우주의 나이 허블 상수 여기 있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선생님, 이 식 다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냈지만 사실 4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단지 뭐냐면 요식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오늘까지 3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